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주진우 이야기 하나는 했죠. 주진우가 오늘 한 말이에요. 민주당 일극체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내가 국민의힘의 친엄마다. 오, 친엄마. 아빠는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 아빠는 어디 갔습니까? 주진우 양 커밍아웃 하는 거 왜 주진우 엄마일까요? 약간 가부키 스타일이어서 남자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빠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빠를 따로 두고 염두하고 하는 말인가요? 내가 국힘 친엄마 표현이 너무 우시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근데 대잔치. 주진우는 정말 화장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얼굴이? 예, 선크림은 바를 텐데 와. 화장도 안 하고 저거 립스틱도 아니에요. 야 저거 뭐야? 와. 우리 신내림 받은 거야? 입술이 저렇게 빨개? 그러니까 진짜 머리는 자기 특이합니다. 건가요? 머리는 자기 겁니다. 아, 그래요. 애처롭게도. 예. 네. 주진우 전문가 이야기. 자, 지금 김문수, 장동혁 애들이 전환길 방송에 연일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쩌겠냐네. 전환길은 지금 극우 진영의 김어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 김어준은 내가 보기에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어준 영향을 받을까봐 뉴스공장을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서 내가 생각이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김어준 어쩌다가 왜 다스베이다 같은 데서 장관 보면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생각하는 게 역시 나는 김어준을 못 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친구지만 존경을 하는 정도예요. 1997년에 만난 김어준은 수염을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그때 당시에 그 쉽게 표현하면 내가 TMI를 불면 김어준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참긴 하는데 근데 저 전환길이가 실제로 보수 진영 아니 극우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환길이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똑같잖아. 얘가 지금 극우 진영에 김어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문수 장동혁이 거기 나가서 뭐 방송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컨텐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자라요. 그냥 컨텐츠라고 얘기하기 자체가 좀 한국사 강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와서 강사할 보니까. 때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풀이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사실대로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강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다였던 거지. 예. 선 왜 이렇게 넘었잖아. 됐을까? 법도 모르고 막 내란 선동 동조하면서 막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자, 국민의힘 안철수 SNS 권성동이 옛날에 그 유명한 체리타버 여기를 이걸 올리면서 구했어요. 권성동이한테 하수인이라고. 저 하수인이라고 하게 된 이유는 그 특검에서 안철수한테 네. 나와서 참조하라 그랬더니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하남자라는 이 별명을 옛날에 권성동이가 지어줬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징징거리냐라고 하니까 보란 듯이 너는 하수인이다라고 한 거죠. 안철수가 최근에 특검 출석 요구를 받아갖고 발끈했거든요. 참조인. 참고인인데 왜 당신은 내란을 계엄을 반대했나요?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이상 안 부른다는 거거든요. 참고인 나오기 싫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저놈이 이재명 대표도 불러라 지랄하고 있는 거잖아. 저자는 선거 때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지랄을 많이 하니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본인이 트럼프랑 대학 동문이라고 미국은 넓어서 대학 동문을 특별히 열기다면서 자기 같은 동문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뭐 합니까?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경인만평 종교 논란 추가. 홍준표가 지금 국힘 망해라 교. 그래서 막 그러니까 지금 연일 신천지 등이 들어와서 내가 망했던 거다. 내가 지금 경선에 떨어졌던 거다. 그러면서 국힘 망해라 교 지금 무당짓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에 사실은 만평을 볼 만한 게 없어요. 만평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일을 맨날 가던 만평을 하루에 10개 보여드렸다 그러면 요즘에 많아야 한 서너 개? 좀 작품이 좀 그만화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국민일보 2018년 3월 자 배현진이 홍준표 라인이었잖아요. 예. 기억들 하십니까? 홍준표 캠프 들어가가지고 와 근데 최근에 배현진이 홍준표 때리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노회한 정치라는 게 소정에 칼을 꽂아주셨네요. 네, 근데 워낙 장동혁이가 워낙 배신의
그 심벌이 돼가지고 배현진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홍준표 겨냥해가지고 내 차례 올까 하는 흑심에 입국 딱 닫고 있던 노회한 영혼이 지금 비굴한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아니 정치가 아무리 그 비열한 어떤 정글 같은 곳이라고 해도 저 정도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동지의 의리를 지킨다고. 근데 이렇게 뭐 화내면서 워밍업 할 필요가 없는 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절차에 따라. 소정의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왜 화를 냈나 굉장히 민망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따가 따로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알겠습니다. 땡겨오지 마세요. 안 땡겨오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꼬리는 극우인데 극우가 지금 국민의힘 흔들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 끊지를 못해. 결국 망하는 거죠. 자, 홍준표 SNS입니다. 정당이 일부 종교 집단 교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지도부 선출, 각종 당내 경선이 교주의 지시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당은 당원들의 뜻으로 움직인 민주정당이었지만 그가 들어오면서 당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틀튜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되어버렸다. 신천지에 노란하고 전광훈에 노란하고 통일교에 노란하고 틸튜버에 노란하고 분하고 원통하다. 정계은퇴 하신 분 답진 않아요. 이준석하고 뭐 신당 창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자, 유여애가 다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누구예요? 왼쪽은 지금 유여애가 출마 선언하는 장면이고 옛날에 유여애가 그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들고 오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혼자 오는 게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연과 함께 왔다. 이 울보가 그리고 여러분도 화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 추억을 떠올려 볼게요. 민주 진영의 유여의 마차님이라고. 유효해 이거 그 출마 선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상한 영혼이기도 하고 재밌는 4차원 영혼이기도 하고 난 더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선수저가 돌아오는데 선수저가 언제 쪽 선수저야? 이준석하고 선수저가 근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야. 그럼 몇 살 때 그때 박근혜 때인데. 아직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댓글창이 난리 났네. 마차 건들지 맙시다. 우리 아빠 보고 있다. 아니 근데 유해보단 100배 이쁘지. 아 그럼요. 이미지가 이제 전통적인 한국인상. 지금 저 이은정님 같은 유럽형이잖아 얼굴이. 저요? 전통적인 조선상 이렇게 건드린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식은땀 나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고래 위에 예. 지금 국민의힘 위에 올라타 있는데 뭐지 이 불안함은 하면서 지금 한번 털면 뚝 떨어져. 그렇죠. 숨 한번 뿜어줘야죠. 그러니까. 자 다음 한번 갈게요. 자 이제 약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어저께 지금 이제 우리 장관 청문회에서 최희영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한테 묻는 질문이나 읽어봐봐요. 배현진 목소리로.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저 장관 후보자.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희영 후보자 딸이 특혜를 받았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인데 지금 소정이라고 하는 게 이 배현진이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작을 소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자 기본적으로 저건 다 아시죠? 바소의 정할정 이거잖아요. 예. 정해진 바를 뜻하니까 예. 달리 말하면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건 정해진 절차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작은 절차, 간단한 걸 거친 게 아니라 소정의 상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소정의 답례. 어? 소정의 상품 이야기하면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소정의 상품 지급해 드립니다 하면 규정대로 정해진 거. 규정대로 다 거쳤는데 소정이라고 하는.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어제 물의를 좀 일으켰었고요. 배소정 됐네요 지금. 제가 겸사겸사해서 준비한 게 이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저작글에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꼬붕이라고 친다. 오야분 꼬붕 그러면 야 니들 일본말 왜 써?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달리는 게 싫으니까 소위 오야붕이라는 표현 한다는 건 저기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바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이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야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쉽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김건희 무슨 국정농단의 게이트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고 소위 이른바 세상에서는 다 합쳐서 김건희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할 때 쓰는 말 똑같은 소위 저거거든요. 같은 소. 그러니까 지금 소정하고 소위가 같은 소자를 쓰는 거고 저 소위에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소위란 표현을 이른바라는 표현을 쓰고 말하는데도 악플이 달려요.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속칭을 표현해 주는 말이거든요. 이른바 소위라는 말이. 배현진 내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소위에 대해서는. 배현진은 소정의 절차라는 표현을 에이. 근데 그 전에 빌드업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많이 화냈어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진짜로. 준비한 거였는데도 예. 이렇게 막 엄청난 끌어올렸어요. 헛발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하실 때 서거 이런 말을 쓸 때 앞에 소위란 말을 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서거들 많이 있잖아요. 소위 줄리?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나는 줄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줄리라고 부르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소위 줄리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 보면서 가장 극혐하는 짤을 순간 캡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으악! 아 깜짝이야. 이게 소위 대한민국 구구의 얼굴이죠. 소위 대한민국 그거. 아 확실히 쌍꺼풀은 했네. 아,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스카라 이렇게 캡처해서 돌리는 분들은 뭡니까? 이거 근데 굉장히 공들인 거예요. 이 순간에 캡처하려고 그럼요. 얼마나 애쓴 거. 저거 최소한 수십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잡으려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진숙하고 안창호가 만났다네요. 상상도로. 아, 휴가 반려한 이진숙이에요. 둘이 이제 빵을 먹는 거야. 지금 빵이 넘어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인권위는요 좀 심정 같아서는 부셔버리고 싶을 그렇죠. 정도예요. 진짜 왜 있는지 없애야죠. 모르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서부지법 난동원 항쟁이라는 연치현 변호사 전문위원 쪽, 성소수자 차별한 음선필 쪽. 이 미치지 않고서 저게 가능하냐고요. 이름들이 왜 이래요? 중국 사람이에요? 연취현. 저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야. 연치현, 음선필. 근데 얘네 구구들 주장으로는 이 이름들은 중국 중국 사람이라고 이름들이야. 공격해야 될 이름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경찰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봐줘갖고 이번에 논란이 됐죠. 유일임은 봐주고 공익 제보자들은 경찰에 넘겼다. 왜 있잖아요 그 민원 사주 사건. 네.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게 유일임 봐줬어. 유일임 가족들이 방심위 게시판에다가 그거 해달라고 민원을 다 올린 민원을 거죠. 사주한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보했던 사람들은 검찰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류희 이렇게 돌림자가 반복되는 게 이상해서 상부에 보고한 사람은 또 자천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검찰에 송치되고 아 진짜요? 같은 시기에 토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다 와서? 이제 와서 2025년 사건인 것 같은 올해 사건이죠. 아. 관련한 만평이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양천서 강당에 지금 면제패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하면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야. 부상으로 제보자 처벌까지. 야. 관련해서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의 SNS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 28일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오늘 29일은 방심위 직원 중 공익 제보자를 검찰로 송치하고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은 11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아직도 경찰은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퇴진하기 전에 꽂아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 비춰줘봐요.
저 자료 말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윤정님하고 강미정님 뒤에 광고도 나가지만 제가 매일 사진을 바꿔요. 대통령 사진을. 근데 그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저 사진을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서 사이즈도 엄청 커요. 네. 그걸 다운 받아다가 처음에 그림판 같은데 넣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요거를 크기 조정을 해야 돼. 50% 줄이고 50% 줄이면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대통령 얼굴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쓸만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포커스가 대통령한테만 메인이 맞춰져 있지 않아. 음. 그래서 준비한 짤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대통령보다 그 주변 인물들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잘못 찍힌 것 같은 대통령 사진 속엔 사실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란 한 인물보다 그 뒤에 있는 공간과 얼굴들을 차분히 비추며 당연하게 여겨졌던 평범한 존재들의 무게를 되돌아보게끔 한 것이지요. 그래서일까? 기존에 봐오던 정치 사진과 달라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방송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 사진 작가 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건희의 흑역사가 있죠. 이런 미친 짓을 했던 정권이잖아요. 저 이제 연습했어요. 저거. 화보 찍어 갖고 올리던. 야, 지금 진짜 아. 욕발사하게 만드는 사진이 저거죠. 순천만. 진짜 저 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대통령만을 찍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저 구내식당부터 시작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참모들 해가지고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음.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김건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폐가 망신의 사례를 곧 보여줄 것이다. 곧 볼 것 같아요. 오늘 출범했습니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금융범죄니까요. 주가 조작은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부 산하 조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사하려고. 뭐 일반인이 하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흥신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련한 검찰이나 예. 뭐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위.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저게 오늘 출범을 했어요. 큰일 났네요. 난리 났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9.9 제곱미터. 내가 용산에서 김치찌개, 계란말이하고 술도 먹고 사우나하고 일 빼고 다 했어. 일 빼고 다 했어. 그때 그 사우나의 넓이가 9.9 제곱미터라는 거잖아요. 넓기도 하네요. 진짜.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갇혀 있는 곳이 평수로 따지면은 3평이 좀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윤석열 사우나실보다 더 못한 데가 지금 거기는 사우나가 필요 없잖아 지금. 덥고. 땀이 계속 나올 거니까. 아 그것도 있고 그 보도에서 나왔나 왜 조폭이 아 맞아요. 그 독방. 독방 쓰고 싶어가지고 막 뇌물 먹이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독방이야.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1억씩 뇌물 주는 곳이다 이놈아. 맞습니다. 권리금 1억짜리. 권리금 맞네. 1억짜리. 맞아. 다음 간수치 안 먹히자 실명위기. 16포인트는 돼야 글씨가 보인다. 노안이라고. 읽지 마. 뭘 읽으려 그래. 아 지금 진단서 제출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 실명위기라고 미친. 근데 이거는 그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막 눈을 비비고 바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부동시도 했는데 뭐. 그럼. 그러니까요. 실명위기니까 어쩌라고 풀어주라고?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 와서. 감정은 실명이 아니라 목숨을 생명까지 그냥 누나를 빼르고 싶은데 진짜 찾고 있는 건데. 꿰매는 게 아니라. 간수치 안 먹히자 실명위기. 아,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김홍태님의 SNS. 윤석열 측이 감옥 안에서 어떠한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다고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조국 대표는 책을 출간했고 송영길 대표는 책을 300권 읽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요걸 때리기 지적 활동이라는 게. 네 머릿속에 지가 있긴 하네. 진짜 휴가 갈 때 책도 안 들고 갔으면서 여기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평소에도 안 읽던 책을 감옥에서 읽을 수가 없죠. 그 기억나시죠? 대통령실에서 구입한 책 목록 0권. 아 지적 활동이라니. 아 머릿속에 지가 있긴 하냐고. 없죠. 지 마누라 있을지 몰라도. 예.
그들이 미국이 트럼프가 윤석열의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이준석이 또 미국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입장은 분명히 밝히자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쐐기를 막네요. 와,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를 진짜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날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하러 오지 않는다. 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작년 10월 22일 날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 말이에요. 해방 후에 외국 1만 명 이상 남았을 것 증언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망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10,000명 이상이 한국에 남아서 토착 외구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래서 노회찬 전 대표가 10,000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때 이런 이야기는 꾸준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명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그 뒤에 있어요. 이제 그 곡물 수탈하고 이럴 때 주로 했던 곳이 이제 군산, 목포. 호남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곡창지대라서 거기서 이제 쌀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그쪽 쪽에 일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많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군산 같은데 이런 데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이미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해외 이민 가셨던 분들이 한국이 잘 살겠다고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털을 잡았고. 철을 잡아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반민특위 잘 되고 그러다시피 친일파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탈바꿈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야, 손현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냐고. 손현보가 지금 윤석열 내란을 굉장히 옹호했던 난 처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달린 댓글이에요. 소년보에게 묻고 싶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SPC빵 공장에서 일하다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 죽은 노동자의 손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부르짖는 대공장 자본가의 손일까?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예배 시간에 이재명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연 15.9% 이자 검토한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네. 입력된 날짜가 있죠. 네, 깜짝 생각해봐요. 놀랐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정책을 하는데 금리가 연 15.9%.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저것도 한 번에 100만 원 빌려준 게 아니라 50만 원 빌려주고 잘 갚아가면 50만 원 추가로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걸 하는데 연금리가 15.9예요. 자, 여러분들 돈 은행에 맡기시면 1년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우대금리 받아도 4%가 안 됩니다. 에이. 고리대금 없잖아요. 야, 소각해줘야지. 못 갚을 사람들한테. 진짜. 7년 지나면. 아,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자, 지금 이 다음 건 보시면은 야 신발 샀다고. 이재명 정부 고맙습니다. 신발 새로 샀어요. 3년 만에 새 운동화 샀어요. 고맙습니다. 요게 지금 야 나이키 4개 반이냐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요즘은 수입이 자유화돼가지고 아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병행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그 동네에 있는 그 각종 메이커를 한꺼번에 파는 가게 있죠. 맞아, 편집샵처럼 일거. 이렇게 네, 팔아요. LBC 마트 같은가요? 그렇죠. 그런 그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거 한번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살이 42년인데 내가 국무회의를 이렇게 관심 갖고 보다니 대통령 정말 잘 뽑았습니다. 모 업체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거의 30여 년 노조 일을 해오면서 한계의 현실에 부딪혀 좌절한 날이 많았는데 국무회의를 보면서 눈물이 차오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었죠. 국무회의 보고 눈물 났다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수십 년 만에 온 느낌이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국무회의를 보는데 왜 이렇게 뭉클하지? 막 이런 생각. 저는 예전에 윤석열이었을 때는 나도 장관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 너무 사람이 할
정도면 내가 들어가도 낫겠다. 아니 근데 저기 앉아서 그냥 1시간에서 59분 떠드는 거 그냥 들어만 주고 같이 가서 술 한잔 먹어주면 되는데 이번에 국무회의 보면서 아유 저 나라에 공헌하면 안 되겠다. 네. 다음만 볼게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에 60세 이상 시민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령의 자원자들이 비전투 및 특수 임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속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신병 모집 규모를 확대합니다. 환갑잔치. 아니 한국에서도 이거 주장한 사람도 했어요. 있었어요. 60세 이상 군입대. 하나님 곧 준비하셔야겠네요. 아직 멀었어 이 사람아. 문제는 이런 거요. 지금 젤렌스키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전쟁 주인이란 이유만으로 대통령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가 내란 외환 유치제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 이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은 이제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 우크라이나 인구가 작년 하반기쯤 됐을까요? 1,000만 명이 줄었어요. 죽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죠. 지금 EU 같은 데서는 파병을 안 합니다. 무기는 빌려줄지언정. 한국은 한 번도 안 써본 최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 군대 가세요. 일찍 여러분 군대 가셔가지고 뭐 저런 데 파병 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60세 이상 남성 군입대 허용하는 법안 서명. 아이고. 우리 집회에 군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직 우리 집회. 모병제 논의도 됐었어요 작년에. 네. 다음 한번 보겠어요. 커밍순 마가 마가. 관세 협상 한다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남미 EU 연일 두들겨 패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만평 만드는 건 그래도 생각이 있는 화백들이에요. 트럼프가 조폭스럽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돈 쓸어 담으면서.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협상단 비하하기, 실패한 것처럼 낙인 찍기, 정부의 비난 퍼붓기. 실제로 내국노들이 엄청 많다는 민중의 소리 만평이에요. 진짜 민중의 소리 만평이 진짜 와닿네요. 어젯밤에 내가 우연치 않게 본 신문 기사도 이런 짓입니다.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트럼프 나머지 국가 상호 관세율은 15에서 20%, 한국만 25% 떠왔나? 너 어느 나라 기자니?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경제가 제 악질이더라고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슨 우리 장관이 가기 전날 이렇게 취소돼가지고 안 간 거를 그걸 마치 그 시간에 싱가포르한테 시간을 줬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 타임을 시차대로 가짜뉴스. 맞춰보면 가짜 뉴스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독이랍시고 내는 데가 서울경제더라고요. 서울경제 뭐 이데일리 아니 경제 신문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찍었든 안 찍었든 국익을 생각하면 기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딱 그 느낌 아니에요. 헤드라인에서 야야 이재명을 트럼프가 인정 안 해서 한국만 지금 잣대는 거 아니야? 막 그 트럼프 응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정변이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SPC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제 분명히 언론에서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빵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힘들어한다 이렇게 산업계가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당장 그 상습 반복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징벌 배상 도입하니까 경제지 같은 곳에서 뭐 산업계가 난리났다 비상이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 기레기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기레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유튜브나 이런 대한 언론이 팩트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기레기가 15% 뭐 안 되면은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해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제가 약간 한몫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한테 지금 한 700조 뜯어낸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미국이 건넬 게 별로 없어요. 망한 나라라고 말했죠. 한국은 건넬 게 많아. 미국이 필요한 갖고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말처럼 더 버텨라.
버티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런 기레기들과 외국노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응원해버리면 여론은 안 우리 되죠. 협상력이 약화되는 거죠. 저는 살짝 음모론을 좀 제시해 보면 네. 이번에 트럼프와 일본이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무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랑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 이렇게 해야지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합의를 쓰지 않은 부분도 언제든지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 다음은 뭐냐면은 베스트 댓글인데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심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면 민심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일도 되지 않는다. 정치인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명심해라. 저 네 줄의 문장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다면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있죠. 내란 극복할 때 일치단결해가지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한 정치인들 많잖아요. 본인들은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 등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걸요. 나는 쌓아놓을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괜찮아? 까방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민심이 찍혀서 내가 계속 정치인들한테 충고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의 시작은 안티를 안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안티들 때문에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내란 극복을 하면서 개고생해봐야 한 방에 털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민심이란 뭐냐?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들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원들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정치인이에요. 대통령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결국 국민이 한다고, 정치를. 그 맥락 없이 뭐 패거리 짚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악마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나중에 결국 그게 다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옵니다. 그런 짓거리는 이제는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국민들로부터 야 민주당 잘한다는 소리 듣기까지 수십 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민심을 잃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0일이면 끝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우리끼리 뭉치면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뭐 별 수 있겠어 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민주당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하루쯤에 털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해서 되겠습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중에 꼭 사단이 나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제이님, 어제 국무회의를 저는 마이크 켜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조용히 껐습니다. 제가 나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누워서 잤습니다. 이번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정부입니다. 방해꾼들만 잘 막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사법부, 소위 내란당, 극우 집단 이들을 항상 주시합시다 하셨습니다.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양복 입고 딱 같이 마이크 앞에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구자형님,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친일파들이 너무 득실거린다. 친일 순사들과 친일 검찰, 친일 사법부, 이번엔 정말 이 친일파들을 전부 싸그리 걷어내야 한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 개새끼들은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없는 것 같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직 안 보여주셨죠? 마지막 사진. 이 사진 오늘 올라온 사진인데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입장하는 사진이에요. 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를 거쳐서 이런 사진 올라온 건 처음 봤어요. 지금 역광이잖아. 대통령의 실루엣만 거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역동감. 바빠.
뒤에 달려오는 분 보십시오. 놓칠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걔는 실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목받으면 돼. 내외가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대통령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 작가를 쓰는 이유는 자기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사실 왜 내 얼굴 안 나오게 찍지? 그런 생각이 아니니까. 와 진짜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는데 더 대통령이 돋보이게 하는 맞아요. 진짜 굉장히 작가님 진짜 사람들이 좋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뭐야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바쁘다, 음. 역동적이다, 뭐 그런 게 느껴지죠. 예. 여러분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은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간혹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사진 멋있는 건 좀 올려드리는데 뭐 저걸 다 가지고 계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느낌만 아시면 돼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재밌는 자리였습니다.